10년 전 정부가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취지는 좋았지만 부메랑이 됐다고 봐야 할까요? 분양 전환을 앞두고 당장 이 목돈이 없는 서민들은 길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공공임대주택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집값이 크게 오르면 구매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분양 전환과 관련해서요. 네.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재임대하는 방안, 그다음에 네. 저리대출을 제공하는 방안 이런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 부분은 이제 10년이 경과된 시점에 분양 전환 시점이 됐는데요. 네.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많은 지금 분양 전환을 원하고 있는 분들, 저렴하게 이제 분양 전환을 기대했던 분들한테는 사실은 새로운 어떤 방안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제가 볼 때 당초의 분양 공고문이라든지 또는 그 임대차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미 사실은 분양 전환을 마친 단지가 전국에 33,000호나 됩니다. 네. 그쪽과의 형평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정부의 그 마음 씀씀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시장 상황을 갖다 고려해서 적절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긴 해도 저는 이 부분이 이 사례만 또 이렇게 해줄 경우에 앞으로 남아있는 물량 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네. 또 다른 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서 이 10년 공공임대주택이 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2006년 이제 판교 신도시를 시작으로 시작이 됐었죠. 네, 2003년도에 사실은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아, 예. 근데 네. 그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분양 전환에 대한 분양이 된 것은 근데 임대 후 분양 그 주택이 분양된 것은 사실은 2006년도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한 12만 가구가 전국적으로 지금 분양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 이 공공임대 분양 전환 같은 경우에 있어서 주택의 특징은 뭐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죠. LH나 본 민간 건설업자가 사실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융자받아가지고 그것으로서 공공택지에다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런데 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사실은 임대 방식으로 있다가 그 기간이 만료될 때 이제 분양으로 전환해 주는데요. 임대 기간 동안 즉 10년이나 5년 기간 동안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그래서 네. 임대료가 주변 시세 대비 한 60%에서 6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 보증금도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안정적인 주거 안정을 서민들이 주거 안정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참고로 사실은 판교 같은 경우에도 그 분양 당시에 일반 분양보다도 이 공공임대 전환 부분, 분양 전환 부분의 주택의 경쟁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예, 또 그런 그렇군요. 부분이 있었군요. 그러면 이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총평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주거안정기여. 네, 주거안정기여 이제 사실은 뭐 정부에서 굉장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거안정이라는 부분에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또 대통령께서도 항상 강조하다시피 OECD 평균에 우리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측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임대 후 분양 전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공공의 택지의 중요한 자리에 임대주택으로 들어섰다가 이것이 일반 분양으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서민들이 공공의 자산으로서 모두가 공동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은 굉장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주택은 공공의 자산으로서 계속 임대주택으로 남아야지 이 부분이 분양받는 특정 서민들에게만 사실은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는 이런 분양 전환 부분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 볼까요?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판교 같은 곳에 지어진 공공임대주택. 소위 판교 집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불거지는 그렇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가 뭐 당시 상황과 이게 약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당시에 일반 분양했던 뭐 전국적으로 그때는 판교 분양 시장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핫 이슈가 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네. 당시에 일반 분양분이 이제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할 때요. 약 한 3억 7천만 원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 이 분양 임대 후 분양 주택의 임대 보증금은 약 2억 2천만 원 정도에 이제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노무현 정부 때 시절이었는데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가격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까 제가 85제곱미터의 경우에서는 뭐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약 11억에서 12억 정도의 시세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분양 전환할 때 지금 법상에 나와 있는 그 원칙을 따르게 되면요. 약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5% 내지 90%에 달하게 되다 보니까 적어도 9억에서 10억 정도의 분양가, 전환 가격이 책정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은 네. 지금 보증금을 2억 한 뭐 2천만 원 정도로 갖고 계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금액 자체는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5억 이상, 한 7억, 8억 정도를 최소 5억 원 이상. 예, 물론 이제 그 규모가 적은 것은 분양가가 더 적을 거니까 시세는 네네. 한 7억, 8억 정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5억 정도 이상의 추가적인 분양 전환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 서민이든 중산층이든 사실 현재의 상황에서 어휴,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상당한 그리고 부담이죠. 또한 네. 대출이 지금 굉장히 많이 규제가 되어 있는 뭐 많은 이제 우리가 뉴스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출 자체가 그렇게 큰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장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분양 전환에 따른 그 기다려왔던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분양가를 5년 공공 임대처럼 뭐 계산하거나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금액으로 낮추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반발도 클 것 클 같은 수 생각이 있죠.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주택은 말 그대로 지금 법상에 보면은 감정 가격 이하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5년 같은 경우에는 건설 조성 원가와 감정 가격의 산술 평균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분양가 상한제 부분을 적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되어 있는 법상에 나와 있는 전환 방식보다는 가격 자체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도 주변 시세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사비를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가격으로 낮추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실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하고 지금 임대차 계약서 상에 이렇게 10년 임대 기간이 이제 만료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감정 가격 이하로 분양을 이제 하게 된다는 그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이 부분들이 그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예상을 뭐 제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네. 자칫하게 되면은 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나친 특혜 그렇죠. 특혜 시비가 당연히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3만 3천 가구도 분양 받을 때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원칙대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파장이 안 생겼던 점을 감안하면은 사실은 안타깝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뭐 지원하기 위해서 뭐 8, 9년간 더 분양 전환을 포기한 세입자분들에게 임차인들에게 예를 들어 8, 9년간 더 추가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방안들 자체가 하나의 고육지책인 점은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또다시 그쪽 지역에 임대를 기대하시거나 또 분양 전환을 기다려왔던 다른 분들에게는 그 기회를 차단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임대 기간을 더 늘린다, 연장한다고 한다면 네네.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네요. 근본적인 뭐 예를 들어 해결책 아니죠. 그 임대 기간이 또 끝나면 또 이런 그렇죠. 식의 그러니까 지금 LH가 그 부분을 매입해서 네. 임대 기간을 늘려준다는 건데 다만 그 조건은 있습니다. 분양 전환을 포기한 임차인요. 완전 임대주택으로 이제 자기는 이제 더 바꾸는- 이상 8, 9년이 지난 뒤에도 저는 이제 분양 전환을 갖다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네. 근데 지금 상황을 고려할 때 그 부분도 그때 가서 또다시 요구를 하게 된다면은 그 부분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은 문제. 자칫하면은 다음 정부에게 이 부분을 떠넘기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럼 마무리 질문을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공공임대주택 이제 판교 신도시를 시작으로 줄줄이 이제 분양 전환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네. 그렇다면 뭔가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네, 그 부분과 있을까요? 관련해서 지금 상당 부분 이제 그 국회에서도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논란거리가 많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가능한 한 더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또 국내에 아직도 주택 그러한 임대주택마저도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많은 또 그 임차인들 예정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 분들을 할 때 저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런 10년 임대후 분양이라든지 5년 임대후 분양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후유증이나 파장들이 있다는 걸 감안할 때 향후에 있어서는 그냥 장기 임대라든지 그런 어떤 임대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공공의 택지를 개발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임대주택 공급은 말 그대로 우리 국민 서민 모두의 공통 자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특정 계층이나 특정 세대들에게만 그것이 시장 시세 차이라는 이런 것들이 돌아가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두가 형평한 가운데 어떤 그 주택 시장 내에서도 주거 안정을 갈 수 있는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네. 원칙을 지키면 된다라는 얘기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